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스터디 카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 매출, 그 다음에 8월달 특이하게 이번 올해는 8월달이 1월달부터 8월 중에서 가장 좋은 매출액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8월이면 시험이 끝나고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시즌이잖아요. 개학을 하는 시즌. 그때 매출은 그냥 평균적인 매출인데 이번 8월달이 매출이 최고 매출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달 오늘도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날 9월 3일 8시 저녁 8시 기준으로 100만원이 다 돼가고 1매출이 어제는 150만원 정도가 나왔고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매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스터디 카페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신규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양도 양수를 할 때 어떤 매장을 봐야 되고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스터디 카페 처음 이제 오픈을 하고 이런 영상을 막 노하우를 남기고 경험을 남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카페에서도 제가 좀 글을 좀 남겼었거든요. 거기에 댓글이 이제 아픈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았는데 스터디 카페 그 레드오션에서 뭐 상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손님 나눠먹기다. 해봐라, 네가 해봐라. 한 1년만 하면 알 것이다, 2년만 하면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나는 3년 차다, 2년 차다, 네가 안 해봐서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그 경험까지 제가 왔습니다. 왔을 때 매출이 떨어졌느냐, 정말 나눠먹기냐,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결론은 매출부터 보면은 2021년도는 뭐 제가 7월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빼고요.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적인 매출과 순수익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작년 대비 확실히 늘었고요. 또 특이하게도 이 8월달 학생 수가 거의 없다고 하는 8월달 매출도 2021년도 매출, 4년 동안 매출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8월달 매출이 올해 매출 시험기간보다 조금 더 높긴 했지만 결국 시험기간만큼 올라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하겠지만 결국은 3년이 지나고 4년째가 돼도 매출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 안 들이고 돈 벌려고 하고 무일이니까 별로 관리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냥 거기서 거기겠지 애들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전략 안 짜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시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학교도 폐업을 해나가고 뭐 출생률도 줄어들고 특히 공무원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고 공무원 응시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이 스터디 카페는 사형산업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조차 안 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많은 치킨집도 있고 김밥집도 있고 뭐 삼겹살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자영업이 있으면 커피도 있고 제가 커피는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뭐 쉽게 접근을 하면서 이 스터디 카페는 단점만 계속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드오션이든 블루오션이든 커피든 식당이든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예를 들면은 저희 상권에 테이크아웃 카페, 프랜차이즈 테이크아웃 카페 있잖아요. 막 1,500원, 2,000원 하는 그런 점주님하고 잠깐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한 1년 넘게 운영하셨는데 양도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매장에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걸 알고 있고 매출도 정말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될 때 좀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팔고. 그래서 그렇게 카페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몫을 정해서 매출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값에 양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정말 잘 될 때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매장도 양도 양수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저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건 떠나서 어쨌든 이 스터디 카페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출을 높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오늘 8월 매출도 정말 고매출을 찍었고 평균적으로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 이렇게 저희 상권에 열 몇 개가 있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이 다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몇몇 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주변의 상권도 알고 있고 또 제가 지인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해서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매출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올라갔다는 분도 있고
또 뭐 수년 전에 했던 분은 그 당시에 비해서는 안 했지만 지금도 순수익이 상당히 좋은 월급보다 훨씬 많은 2시간, 한두 시간만 일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학생 수가 아무리 줄어도 공무원 응시자가 아무리 줄어도 우리 스터디 카페에만 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학생 수가 1000명이다. 근데 이게 700명으로 줄었어요. 한 1년 뒤에, 2년 뒤에 700명 중에 학생은 한 100명만 오면 돼요. 100명만 우리 스터디 카페 꾸준히 와주면 100명이면 14만 원이면 1,400만 원인데요, 매월. 그래서 100명 안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학생 수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가 아무리 많아도 이 좌석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게 나눠먹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나눠먹기다. 10개 있으면 100명 중에 10명씩 밖에 안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이게 매출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눠먹기였으면 매출이 올라갈 수도 없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면 3년 전 4년이 되는데 매출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격은 제가 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매출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당연히 가격은 계속 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눠먹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조언을 하실 거잖아요. 스터디 카페에는 손님들 나눠먹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권에만 들어가가지고요. 이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그냥 무인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려고 꼬시는 분들은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스터디 카페도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우고 상권, 가구 인테리어, 운영,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준비하셔서 창업을 하시면 분명히 이것도 다른 자영업 못지않게 순수익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월급만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너무 퇴직 이런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퇴직금을 가지고 잘 준비하셔서 하면은 여러분들의 노후는 이렇게 문제없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눠먹기 뭐 그런 거 전략이 없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을 잘 분석하고 그 상권에 적당한 알맞은 경쟁력 있는 가구 인테리어를 투자하고 최고의 운영 관리 능력 진짜 무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여기에 온 정신과 영혼은 거기에 있다. 내 육체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공무원 수도 응시율도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학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아무리 줄어들어도 저희 스터디 카페 성인 시험 준비하는 거 보면 뭐 초등 임용, 중등 임용, 고등 임용, 세무사, 회계사, 교도관, 그 다음에 그냥 공무원, 행정공무원 무슨 이상한 거 많더라고요. 뭐 토익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자격증과 무슨 취업에 대한 갈망은 여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10%, 20%, 30% 줄어든다 해도 그 중에 몇 명만 우리 스터디 카페만 와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쪽에 안 가더라도 또 뭐 이쪽에 안 가더라도 우리 쪽으로만 오게끔 전략을 짜고 운영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매출이 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급격하게 줄어들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험 기간이든 시험 기간이 아니든 매출의 큰 차이가 300만 원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 기간에는 뭐 2천만 원, 1,500만 원 찍고 시험 기간 아닌 날에는 뭐 5, 600도 안 나오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운영과 능력이거든요. 절대적인 수요는 상당히 확보된 것 같은데 시험 기간 아닐 때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을 뭐 저희 매장에 하는 거지만 저도 두루두루 듣는 얘기도 있고요. 조사들 하는 것도 있고 또 몇몇 그 상권에 제가 딱 중요한 스터디 카페는 제가 대충은 가보기도 하고 알고 있는데 그들의 매출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창업할 때 꼭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고요. 양도 양수할 때도 그 상권의 절대적인 수요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양도하려고 하는 그 매장의 가구와 인테리어가 이 상권에 적당한지 학습에 정말 효과적인 가구와 인테리어인지 그리고 권리금이 그 매출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투자를 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장인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터디 카페의 아이템도 다른 뭐 자영업 중에서 저는 괜찮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이걸 뭐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시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선정하시든 뭐 좀 메인 잡으로 생각하시든 이 사업, 이 스터디 카페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도 프랜차이즈 사장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스터디카페 창업한다고 저한테 뭐 10원 하나 떨어지는 것도 없거든요. 어쨌든 그냥 제 경험과 노하우,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이것도 선택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